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글입니다. 특히 왜 하필 내가 살 때만 폭락할까라는 부제. 와, 이거 진짜 많은 분들 신경을 제대로 긁어주는 것 같은데요? 아마 트레이딩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아주 지독한 기분이죠. 네, 읽으면서 몇 번이나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한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자산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하락하는 상관계수 1의 공포, 그 속에서 트레이더가 겪는 심리적 고통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말하는 그 끝없는 손절의 겨울을 버텨낼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이야기 나눠봐야죠. 네, 이 자료가 진짜 날카롭게 짚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단순히 돈을 잃는다는 금전적 손실의 고통, 그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바로 내 전략이 저격당하고 있다. 시장이 나를 농락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그게 트레이더의 멘탈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가 하는 점이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저격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글의 표현을 빌리자면 트레이더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순간이 바로 이 저격수에게 당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생생한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얻어맞는 상황이니까요. 더 무서운 건 그 총알이 꼭 내 급소만 정확히 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죠. 네, 바로 그 느낌. 글에 묘사된 상황을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내 시스템이 모든 규칙을 종합해서 지금이다 하고 정확한 매수 신호를 포착해요. 네네. 그래서 원칙대로 진입하는 바로 그 순간 가격이 거짓말처럼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거죠. 마치 누군가 제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훔쳐보면서 오케이 들어왔군 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맞아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트레이더들이 겪는 매우 구체적인 공포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패턴이에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장의 어떤 거대한 세력이 미끼를 던지듯 가격을 살짝 올려서 내 매수를 유도하고 제가 그걸 덥석 무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버리는 거죠. 네. 그러고는 정확히 내 손절 라인만 톡 건드리고 나서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유히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이겠지만 반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거죠. 머릿속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온갖 피해망상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그렇죠. 자료에서도 정확히 짚고 있어요. 누가 내 알고리즘을 해킹했나? 이건 명백히 세력이 개인들 털어먹으려고 작정하고 벌이는 판이다. 그리고 가장 파괴적인 질문. 아, 이제 내 전략의 수명이 다한 건가? 네. 그 근본적인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적 기제가 바로 농락당하는 기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손실의 고통과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잃는 건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인간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이것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결국 전략 폐기라는 가장 충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핵심 동력인 거죠. 농락당하는 기분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하지만 이 글은 우리를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주 차가운 현실을 들이밀죠. 바로 백테스트의 진실입니다. 네, 감정의 영역에서 데이터의 영역으로 우리를 확 끌고 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머리와 가슴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자는 냉정하게 과거 데이터를 돌려본 백테스트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통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에서 휩소라고 표현하는 패턴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건가요? 휩소는 원래 목수들이 쓰는 양날톱을 의미하는데요. 시장의 움직임이 꼭 그 톱날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톱날이요? 네, 가격이 갑자기 한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척하다가 트레이더들이 그 방향으로 따라 붙으면 순식간에 반대 방향으로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 속임수 움직임이군요. 네, 그래서 손절을 유발하는 아주 악의적인 움직임이죠. 톱질 한 번에 양쪽으로 나무가 잘려나가듯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양쪽을 모두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아, 그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휩소 패턴이 난무하면서 자산이 계속 깎여나가는 구간이 과거 데이터에도 무수히 많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에 있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짜 진실 말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토록 고통스러웠던 횡보와 손절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시장에 거대한 추세가 발생했고 결국 손실을 모두 복구하고 계좌는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겨울은 전에도 여러 번 있었고 겨울 다음엔 반드시 폭발적인 봄이 왔다고요. 바로 이 지점이 시스템 트레이딩의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백테스트 데이터가 있으니까 지금 이 하락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명상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 일꾼이야. 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죠. 그렇죠.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당장 내 계좌가 박살나고 있는 걸 보면 가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안다는 것과 견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롤러코스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정상에서 수직으로 떨어질 땐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과 똑같아요. 비유가 정확하네요. 우리 뇌의 공보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통계 데이터를 읽지 못하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의 위험 신호에만 반응하는 거죠. 이 글의 저자가 무려 20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인데도 여전히 연속된 손절 앞에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20년이나 했는데도 그렇다고요? 바로 그 점이 이 글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럼 이건 경험으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이 싸움이 단순히 지식이나 경험의 축적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훈련과 규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훈련과 규율이요. 네, 매일 헬스장에 가서 근육을 단련하듯 멘탈도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 단련해야만 버틸 수 있는 거죠. 결국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이 따라주지 않으니 이 감정의 파도를 다스릴 구체적인 방법, 일종의 정신적 생존 키트 같은 게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다행히 이 자료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죠. 네, 감정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아주 단단한 3개의 닷과 같은 조언들입니다. 첫 번째 조언이 음모론에서 벗어나라는 건데 솔직히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내 손절 라인만 정확히 건드리고 올라가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건 나를 노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이 음모론적인 사고방식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음모론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피해자의 위치에 놓게 돼요. 거대한 세력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네. 피해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죠. 아, 통제력의 문제군요.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지키는 대신 복수매매 같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해요. 어떤 전환이죠? 시장을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지 말고 예측 불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풍이나 폭설에게 왜 하필 오늘 나한테 이래? 라고 분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비를 하죠. 네, 그저 일기예보를 보고 대비하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기다릴 뿐이죠. 시장의 변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냥 시장의 성격이 잠시 까칠해진 것뿐 시장은 나에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외부의 적을 찾는 대신 내부의 규율을 지키는 데 집중하게 되겠네요. 시장은 시장의 일을 할 뿐이고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움직임에 분노하는 대신 내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원칙 준수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적 장치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언으로 넘어가 보죠. 손절을 비용으로 인정하라는 것인데 저는 이 비유를 보고 정말 감탄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 우리가 트레이딩이라는 사업을 하는 사업가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편의점을 예로 들었는데요. 아, 그 폐기 상품 비유요? 네. 편의점을 운영하면 유통기한이 지나 팔리지 않아서 버리는 폐기 상품이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유나 김밥 같은 것들요. 그걸 완벽하게 영어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편의점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우유 몇 개를 버리면서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끝났어 라며 좌절하지는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그냥 이번 주엔 우유 발세를 너무 많이 했네, 다음엔 조절해야지 하고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처리하죠. 손절도 똑같다는 겁니다.
더 큰 수익이라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원가 혹은 운영비라는 거죠. 지금은 그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운영비가 좀 비싸진 시즌일 뿐이다. 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순간 손절에 대한 감정적 고통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실패가 아니라 비용이다. 네, 손절을 실패가 아닌 비용으로 재정의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해방감을 줍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실패와 비용, 그냥 단어만 바꾼 것 같은데 말이죠. 실패는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단어예요. 내가 틀렸다, 나는 무능하다는 낙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피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아, 하지만 비용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석의 영역이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인식의 차이가 결국 장기적인 생존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언입니다. 이 부분이 이 글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힘들 때가 변곡점이다. 사실 이건 거의 모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말 같아서 처음엔 좀 식상하게 들렸거든요.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료의 설명은 좀 달랐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해 뜨기 직전이다라는 격언에 통계적인 근거를 더한 셈이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더는 못하겠다, 다 때려치우자 라며 모든 걸 포기하고 시스템을 꺼버리는 바로 그 순간. 네,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은 거대한 추세를 만들며 날아가는 경험을 수없이 했다는 겁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것,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시장의 판이 바뀌기 직전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시장의 속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대중의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는 지점, 즉 모두가 한 방향으로 쏠려서 더 이상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면 네. 아주 작은 매수세에도 시장은 급격하게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 특히 추세 추종 전략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설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바로 그 공포의 절정을 기회로 삼도록 만들어졌는데 정작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간의 감정은 공포의 절정에서 시스템의 전원을 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죠. 와, 시스템의 존재 이유가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인간의 나약함이 그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기회일 수 있다는 이 조언은 단순히 희망을 가지라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당신이 만든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믿고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원칙을 따르라는 매우 이성적이고 냉철한 명령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논의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은 가장 똑똑하거나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 네, 오히려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 버티는 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가 결국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죠. 네. 지금 당신이 겪는 박탈감과 공포, 나만 당하고 있다는 그 억울한 느낌이 결코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20년 경력의 베테랑도 똑같이 겪는 통과을이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전략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은 그저 세차게 내리는 비를 피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할 때라는 격려를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머리로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옳다는 통계적 진실을 알고 있지만 당장의 고통이라는 감정적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가 떠오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시스템 트레이딩의 본질은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서 이기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통계가 결국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자기 내면의 공포와 의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과 싸워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이 게임의 본질은 아닐까요?